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첫사랑 김민재와 운명처럼 재회의 사랑에 빠졌지만 남편의 수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민재, 그리고 그의 인생을 훔친 가짜 남편. 과연 수진은 이 거짓과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부산의 바다처럼 깊은 감동과 긴장감 넘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 근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수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30세의 그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김민재였다. 민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늘 겸손하고 따뜻했던 소년이었다. 수진은 그를 떠올릴 때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웃음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민재가 초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고 그 기억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다. 아니, 희미해졌다고 생각했다. 수진은 부산대학교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한 뒤 몇 년간 회사 생활을 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스튜디오를 열었다. 무력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았던 그녀는 실패하더라도 바다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때의 수진은 평소보다 더 대범하고 적극적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평소라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동창회에 나가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 민재의 소식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동창인 은영이 우연히 전한 말에 따르면 민재가 몇 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민재가 부산에 있어. 이번 동창회에 올지도 몰라.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15년 만에 민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안고 동창회 날을 기다렸다. 민재를 좋아했던 그 시절, 그녀는 소심한 성격 탓에 고백 한 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추억 민재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주던 모습,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웃던 순간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동창회 날, 수진은 평소답지 않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세심하게 옷을 골랐다. 해운대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동창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긴장한 채로 문을 열었다. 레스토랑 안은 웃음소리와 옛 친구들의 대화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낯선 얼굴들 사이를 헤매며 민재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민재였다. 아니, 민재로 보였다. 세련된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선 분위기를 풍겼다. 예전의 통통하고 부드러운 인상은 사라지고 날렵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따뜻함이 남아있는 듯했다. 민재야. 이수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수진아. 와, 이게 얼마만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그의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수진은 그 어색함을 애써 무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미국에서 언제 돌아온 거야? 잘 지냈어? 몇 년 됐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돌아왔어. 근데 너 정말 많이 예뻐졌다. 민재의 말에 수진은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지만 수진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민재는 그녀가 기억하는 그 소년과는 달랐다. 예전의 민재는 소박하고 다정했지만 지금의 그는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과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대화 중간에 자신이 최근 산 고급차나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밤, 동창회는 해운대 바닷가의 불빛 아래서 이어졌다. 민재는 수진에게 다가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수진아, 너 아직도 예전에 내가 그린 꽃그림, 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수진은 놀라며 웃었다. 그걸 기억해. 나 사실 그때 내가 내 그림 칭찬해줘서 용기 얻었었어. 하지만 민재의 표정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스쳤다. 아, 그랬나? 하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의 말투는 어딘가 건성이었다. 수진은 순간 실망했지만 그를 다시 만난 기쁨이 더 컸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 민재는 매번 수진에게 꽃을 선물했고 그녀가 스튜디오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는 차로 데리러 왔다. 그의 다정한 행동은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내가 널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지? 여자친구가 바쁘게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그런 그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다. 그의 호화로운 3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값비싼 선물들은 그녀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였지만 민재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몇 달 뒤, 민재는 갑작스럽게 청혼했다. 수진아,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나한테 너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어.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수진은 망설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사랑이 그녀를 이끌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미국에 계셔서 전화로만 인사를 나눴고 그는 하객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 부르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조용히 행복하게 시작하자. 그의 말에 수진은 동의했다. 결혼식은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재의 손을 잡으며 꿈꾸던 행복을 만끽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보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민재와 함께 걷는 순간 수진은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그녀는 가끔 민재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을 감지했다. 특히 그가 전화로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사라질 때면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재는 늘 완벽한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수진은 그의 말에서 미묘한 거짓을 느꼈다. 어느 날 그의 재킷에서 풍겨오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는 그녀의 의심을 더 키웠다. 이게 뭐야? 민재야. 여자 향수 냄새잖아. 오민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백화점에서 향수 테스트하다 묻었나봐. 너 선물 고르려고 했거든. 그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수진의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그녀가 알던 민재와 멀어져 갔다. 첫사랑의 환상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은 꿈처럼 시작되었지만 이수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부산 광안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김민재는 여전히 다정했고 매일 밤 수진에게 안부 전화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어딘가 모를 위화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재가 보여주는 화려한 3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명품 백화점에서의 쇼핑,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계획은 수진이 익숙하지 않은 세계였다. 그녀는 소박한 삶을 사랑했지만 민재는 마치 자신의 부를 과시하듯 돈을 물쓰듯 썼다. 민재야, 이렇게 비싼 거 자꾸 사지 않아도 되는데. 어느 날 민재가 수진에게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면 남편이 뭐겠어. 그냥 받아. 민재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수진은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는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민재의 행동은 점차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광안리 해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민재는 웨이터가 실수로 소스를 그의 셔츠에 흘리자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화를 냈다.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는 거야? 이런 실수를 그냥 넘어가면 너희 같은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고 살게 돼. 그의 말투는 수진이 알던 민재와는 전혀 달랐다. 어린 시절의 민재는 부잣집 외아들임에도 늘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진은 당황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민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미안.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너 말대로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없는 듯한 기묘한 빛이 스쳤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다. 민재는 자주 늦은 밤에 전화를 받으며 방을 나가곤 했다. 회사 일이야. 금방 끝내고 올게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수진은 그의 재킷에서 나는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또다시 맡았다. 민재야, 이게 뭐해? 또 향수 냄새잖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화점에서 직원이 뿌린 거야. 너 선물 고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민재의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다. 수진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재가 정말 그녀가 사랑했던 그 소년인지 아니면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재의 과거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시절 민재는 그녀의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했고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그녀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재는 그런 따뜻함이 없었다. 대신 그의 말투에는 묘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고 가끔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신혼여행 중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민재는 영어로 메뉴를 주문하려다 중학생도 알 법한 간단한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오터, 노, 아이민, 드링. 그는 서툰 영어로 더듬거렸다. 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했고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영어도 할 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민재야, 괜찮아. 영어 좀... 서툴러 보여.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머리를 좀 다쳐서... 사고 후로 가끔 기억이 흐릿해. 영어도 좀 잊어버렸나 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자괴감이 묻어났다. 수진은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가 또다시 늦게 귀가한 날 수진은 그의 가방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부산 외곽의 한 모텔에서 발행된 영수증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재야, 이게 뭐해? 왜 모텔 영수증이 나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내밀었다.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태연하게 웃었다. 친구가 부산에 놀러와서 숙소 예약해준 거야. 내가 직접 갔던 것도 아니야. 그의 대답은 또다시 완벽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미웠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쩍었다. 결국 수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부산 시내에 있는 한 흥신소를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사무실 안에는 담배 냄새와 서류 더미가 가득했다. 제 남편, 김민재를 조사해주세요. 외도 증거를 찾아야 해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흥신소 직원은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증거가 있으면 확실히 잡아드리죠.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흥신소에서 연락이 없었다.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그런데 직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모님, 저희 이 일 못합니다. 100억을 줘도 안 해요. 제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직원은 거의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냈다. 수지는 당황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했잖아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희도 사람 봐가면서 일합니다. 이 일은 손대면 큰일 나요. 그냥 잊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광안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흥신소 직원의 이상한 반응, 민재의 거짓말, 그리고 그녀의 직감.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사랑했던 첫사랑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정말 내가 알던 그 민재가 맞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산의 밤바다에 묻혀 사라졌다. 이수지는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이는 부산의 밤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흥신소 직원의 겁에 질린 표정과 그들이 던진 말 100억을 줘도 이 일은 못해요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김민재, 그녀의 남편이자 첫사랑이었던 그는 정말로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 그의 매끄러운 거짓말, 낯선 여자 향수 냄새, 그리고 모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속삭였다. 수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한밤중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익명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다. 당신 남편, 김민재가 흥신소에 찾아와서 협박했어요.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더 말해줄 수 없지만 진짜 김민재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거기서 김민재란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수진이 다급히 묻자 전화는 뚝 끊겼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소라면 장난 전화로 치부했을 테지만 흥신소의 이상한 반응과 민재의 수상한 행동들이 그녀를 불안의 구렁이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 수지는 민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서울로 향했다. 부산역에서 KTX에 올라타는 동안 그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다.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간호사에게 김민재라는 이름을 물었다. 김민재 환자분,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1인실에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수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수지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의식 없이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민재였다. 아니, 어린 시절 그녀가 사랑했던 그 민재의 모습이었다. 통통했던 볼살은 사라졌지만 부드러운 눈매와 따뜻했던 미소가 떠오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지금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민재와는 어딘가 달랐다. 병원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그녀의 첫사랑, 진짜 김민재였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리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남편은 누구였나?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나?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재의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그의 부모님은 그 사고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민재는 이곳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란 말인가? 수진은 부산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재 아니, 그를 민재로 믿었던 남자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두려움과 혐오를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그를 의심하고 있다는 티를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흥신소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절대 들키지 않도록. 부산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작고 허름한 흥신소를 찾아간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에 다른 흥신소에 의뢰했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서 협박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돈은 원하시는 만큼 드릴게요. 흥신소 직원은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런 허술한 업체들과 달라요.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모님, 직접 찾아오지 마시고 저희 연락을 기다리세요. 그의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수진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금 같이 사시는 분, 김민재 씨가 아니에요. 진짜 김민재는 병원에 계신 게 맞습니다. 당신 남편은 박지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박지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박지훈은 보육원 출신으로 정과가 있는 인물이에요. 김민재 씨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었죠. 몇 년 전 교통사고로 김민재 씨 부모님이 사망하고 민재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사고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박지훈이 사고 직후 민재 씨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얼굴까지 성형수술로 바꾼 것 같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성형수술? 그럼 그 사람이 민재를 흉내내기 위해 얼굴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네, 보험 기록과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박지호는 김민재 씨 집의 재산과 신뢰를 이용하기 위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아요. 사고 자체도 그가 손을 댄 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수진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그녀가 첫사랑이라 믿었던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 그의 더러운 과거, 그리고 민재의 인생을 훔치기 위해 저지른 범죄. 모든 것이 영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수진은 함께 살아온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민재의 서툰 영어, 그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그녀가 알던 민재와는 전혀 다른 행동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흥신소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모님, 이 사람은 위험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사람과 얽히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수진은 도망칠 수 없었다. 진짜 민재를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그의 부모님을 위해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심했다. 박지훈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 그녀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민재야, 내가 널 지켜줄게. 이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번쩍였다.
이수진은 부산 광안리의 고급 아파트 창문 너머로 펼쳐진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였고 광안대교의 불빛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반짝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었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밤 박지훈 그녀가 김민재라 믿었던 남자를 마주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진짜 민재를 위해, 그리고 그의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을 위해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냈다. 수진은 며칠 전 흥신소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진실을 곱씹었다. 그녀의 남편은 김민재가 아니었다. 박지훈, 보육원 출신의 전과자, 민재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그의 신분을 도용한 자였다. 그는 민재의 부모님을 죽이고 민재를 혼수 상태로 만든 교통사고를 계획적으로 일으켰고 심지어 얼굴까지 성형의 민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수진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참아야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 밤, 박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자기,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수진에게는 독처럼 들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좀 일찍 왔네. 비 오는데 고생했어. 그녀는 평소처럼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손에 쥔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다. 그녀는 형사와 미리 연락해 계획을 세웠다. 지훈이 범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따르며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우. 아니, 민재야. 그녀는 일부러 그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 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응? 왜 갑자기 민재라고 불러? 그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스쳤다. 수진은 심장이 터질 듯했지만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진짜 민재가 아니라는 거.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민재를 봤어. 진짜 김민재는 거기서 의식 없이 누워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내가 민재인데? 거짓말하지 마. 박지훈. 수진은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흥신소에서 다 알아냈어. 넌 민재의 운전기사였지. 사고를 꾸며서 민재의 부모님을 죽이고 그의 인생을 훔쳤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방 안은 폭풍우 소리만 가득했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다정함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흥신소 새끼들이 배신했나? 그는 낮게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수진아, 넌 참 똑똑해. 내가 널 너무 얕봤나 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말해, 지훈. 민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사고, 내가 계획한 거지. 지훈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래, 내가 했어. 브레이크를 손봤지. 그 집 부자들, 돈 많아서 좋았겠지. 근데 내가 왜 그 돈을 그냥 두고 봐? 민재 그 녀석은 날 형처럼 따랐어. 그래서 더 쉬웠지. 사고 후에 내가 민재로 살면 누가 뭘 하겠어. 민재 부모님은 죽었고 민재는 병원에 누워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몸이 떨렸다. 하지만 녹음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민재의 얼굴로 성형수술까지 한 거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지호는 비웃듯 말했다. 얼굴, 그건 그냥 보너스야. 민재로 살려면 완벽해야 했으니까. 근데 수진아, 너도 나쁘지 않았잖아. 나랑 결혼해서 호화로운 삶을 즐겼잖아. 입만 다물면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찔렀다. 행복. 너 같은 괴물과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녀는 소리쳤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입 다물고 살던가. 아니면 수진은 공포에 떨었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날 협박해도 소용없어. 난 진실을 밝힐 거야. 민재를 위해서,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놓아주었다. 좋아, 수진아. 넌 용감하네. 하지만 그 용기가 너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수진은 숨을 멈췄다. 폭풍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그녀는 문 쪽으로 천천히 물러섰다. 지훈, 하지 마.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 내가 이 모든 걸 포기하라고. 지훈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수진은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형사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지금 와주세요. 그가 날 해치려 해요. 지호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수진,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하지만 그때 아파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형사들이 도착한 것이다. 수진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다. 지훈의 자백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가 형사들에게 녹음기를 건넸다. 여기, 이걸 들어보세요. 그가 다 말했어요. 지호는 형사들에게 끌려가며 수진을 노려보았다. 너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살인과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되었고 수진의 녹음은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며칠 뒤 지호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진은 광안리 해변에 서서 폭풍우가 지나간 맑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진짜 민재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민재야, 내가 널 지킬게. 그녀의 눈물은 바다와 함께 반짝였다. 이수진은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박지훈의 체포와 재판은 끝났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진짜 김민재는 여전히 서울의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지훈의 자백을 녹음하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승리였지만 수진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민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떻게 첫사랑을, 그토록 소중했던 사람을 가짜로 착각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매일 밤 그 질문에 괴로워했다. 수진은 민재의 병실을 매일 방문하기 시작했다. 부산의 스튜디오를 잠시 닫고 그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빌려 병원 근처에 머물렀다. 민재의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소년을 떠올리게 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재야,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 그녀의 눈물은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수진은 매일 민재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함께 모래성을 쌓던 날, 그가 그녀의 그림을 칭찬하며 웃어주던 순간, 그리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날의 설렘까지. 너 기억나?
내가 그린 꽃 그림,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녀는 민재가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의사들은 민재가 깨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곁에서 그의 몸을 닦아주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을 보며 기도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지훈과 함께한 시간, 그의 거짓된 다정함,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가 어떻게 그를 너라고 믿었을까? 그녀는 민재의 병실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훈의 범죄는 그녀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민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짓눌렸다. 밤마다 광안리 해변의 꿈을 꾸며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민재와 손을 잡고 웃던 꿈은 이제 악몽으로 변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수지는 지치지 않고 민재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매주 서울로 올라와 민재를 돌봤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민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민재야.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다. 수지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깨어났어. 정말 깨어났어. 민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수진, 다. 그 한마디에 수지는 무너지듯 울었다. 민재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이 기적이라며 수진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진은 기뻤던 것도 잠시, 민재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렸다. 며칠 뒤, 민재가 조금씩 회복되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민재야, 내가 다 말해줄게.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그녀는 지훈의 범죄, 그의 신분 도용,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재야.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민재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원망은 없었다. 수진아,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넌 나를 구했어. 그 괴물이 내 인생을 망쳤을 때 넌 진실을 밝혀줬어. 내가 여기서 깨어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너한테 평생 빚을 졌어.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민재의 따뜻함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던 그 소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둘 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민재는 부모님의 죽음과 잃어버린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수진은 자신이 사랑했던 가짜와의 시간을 지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들은 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수진은 민재에게 부산의 바다를 이야기했고,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시 해운대에 가고 싶어. 너랑 같이. 민재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수진은 그를 부산으로 데려왔다. 광안리 해변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운명 같지 않아? 민재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수진과 민재는 간소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해운대의 작은 해변에서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서약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서로를 지킬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민재야. 평생 함께할게.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진실로 가득했다. 광안대교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지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꿈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어둠을 이겨냈다. 부산 해운대의 바닷가는 달빛 아래 잔잔히 빛났다. 이수진과 김민재는 손을 맞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부드럽게 울렸다. 결혼식을 마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은 광안리 해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화려했던 과거 박지훈이 민재의 신분을 도용해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은 이제 멀어진 꿈처럼 느껴졌다. 대신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고, 민재는 재활을 마친 후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강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가끔 악몽을 꾸었다. 박지훈이 칼을 들고 그녀를 쫓아오는 꿈, 그리고 진짜 민재를 병원에서 처음 마주했던 순간의 충격. 민재 역시 부모님의 죽음과 잃어버린 세월을 떠올리며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했다. 수진아, 내가 그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는 어느 날 밤, 광안대교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우린 그 시간들을 잃은 게 아니야.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네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계속 나아갈 수 있어. 그들의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진은 지훈과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울었다. 내가 그를 민재라고 믿었던 게 너무 바보 같았어요.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하지만 상담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했기 때문에 믿었고 그 사랑이 민재 씨를 구한 거예요. 그 말은 수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민재 역시 자신의 상처와 마주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과 잃어버린 인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수진과 함께 부산의 바닷가를 자주 찾았다. 해운대의 파도 소리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수진아,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 목소리가 들렸어. 내가 내 옆에서 이야기해준 추억들. 그게 나를 깨운 거야. 민재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픔을 공유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수진과 민재는 해운대의 한 작은 교회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초대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희는 끔찍한 시련을 겪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제 첫사랑이 아니었고 그는 저를 속였죠. 하지만 그 속임수 속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어요. 민재를 구했고 우리 둘은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청중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민재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수진이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병원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부산의 지역 신문을 통해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한 젊은 여성은 수진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삶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어요. 고마워요. 수진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민재와 수지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로 했다. 민재의 카페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미술 워크숍 장소로 사용되었고, 수지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저소득 가정의 집을 무료로 꾸며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딛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은 수지는 민재와 함께 부산의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안정되었다. 민재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수지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다. 박지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꿈속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 어둠을 이겨냈다. 광안대교의 불빛 아래 그들은 매년 결혼 기념일의 바닷가에서 서로에게 서약을 되새겼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린 서로를 지킬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사랑과 진실의 힘이다. 수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했고 그 용기가 민재를 구했다. 민재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딛고 수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용기와 서로를 향한 믿음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부산의 바다처럼 그들의 사랑은 끝없이 이어졌다. 여러분도 그들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부산의 바다처럼 깊은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